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 바로 품질 경영 기사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자격증 소개하기 이전에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도록 좋은 말씀해 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오늘은 양희정 교수님과 함께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 품질 경영 기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격증 이름만 들었을 땐 솔직히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품질 경영 산업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같은 맥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품질 경영 산업 기사나 네. 품질 경영 기사는 차이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이 1974년 대통령령 제7283호를 근거로 품질관리 기사 1, 2급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그 품질경영 기사로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요. 네.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그 제조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조 경쟁력을 갖추면은 모든 걸 할 수 있었으니까 품질 관리라는 관점으로 진행이 됐지만 요즘은 이제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제품의 그 미래 가치라든지 보다 그 품질 쪽으로 그 요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폭넓어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의 역할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경영자의 이 여러 가지 품질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그분의 리더십이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네. 품질 경영으로 확대 개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생소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품질을 전반적으로 품질에서 나아가서 경영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될까요? 품질 경영 기사는 전체적으로 그 품질에 관한 전반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단 품질 경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품질 기획, 품질 보증, 품질 관리, 품질 개선 이렇게 그 네 가지를 묶어서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품질 기획은 주로 시장을 결정하고 제품을 결정하는 네.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를 보좌하는 그러한 그 기능이 되겠고요. 품질 보증은 설정된 그 판매하기로 한 제품 서비스를 어떻게 고객하고 약속을 지키느냐는 과정을 설계를 하고 그것이 고객들한테 그 전달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전체를 감리를 하고 그 결과를 고객들에게 보증을 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합니다. 네. 일반적인 품질 부문의 역할이 되죠. 그리고 품질 관리는 일반적으로 그 모든 부문의 활동입니다. 영업 부문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팔 때 제품의 기능을 충분히 고객들에게 연결을 해야 되고 설계 부문은 고객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설계를 해야 되고 제조 부문은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야 되고 네. 구매 부문들은 도면에 있는 품목을 사줘야 되니까 각각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일을 품질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품질 관리 결과를 보고 품질 부문에서는 품질 보증상에서 고객 만족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그 품질을 개선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품질 개선 기능이 되는데 네. 그 네 가지 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일단 굵직하게 네 가지지만 상당히 세분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거의 이 인사를 빼고 나면 다 해당이 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에 이렇게 다 걸쳐 그렇습니다. 있네요. 품질 경영 관리라는 게. 그래서 인사, 격리, 총무 정도만 제외하면 아마 다 해당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품질은 다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렇지만 굵직하게 네 가지로 나누자면은 품질 기획, 그리고 보증, 관리, 개선의 업무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격증을 잡아랍니다. 자, 오늘은 품질 경영 기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시험 정보 안내해드립니다. 품질 경영 기사 필기 시험은 실험 계획법, 통계적 품질 관리, 생산 시스템, 신뢰성 관리, 품질 경영으로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각 30분씩 치러집니다. 실기시험은 필답형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은 합격 기준입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필기는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며 실기는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합격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연 몇 회 정도 치러지나요? 품질 경영은 응시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 6천 명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6천 명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기사 시험 중에서는 가장 횟수가 많은 3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주로 1회, 2회, 4회 시험을 실시합니다. 한 해 6천 명 정도가 지원자가 몰리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1년에? 3년 전만 하더라도 네. 한 해에 약 그 2천 명이 좀 넘었는데요. 네. 최근 3년 동안 취업난을 반영해서인지 매년 인원이 2천 명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사이 거의 3배 가까이나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네.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 참고로 4천 명으로 2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2배씩 증가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난이도 같은 경우에 매년 좀 변화가 있는 편인가요? 난이도는 그 시험 자체가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수험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필기 시험의 합격률은 30 내지 40% 정도. 네. 그다음에 그 2차 시험이 그 실기 시험은 합격률이 30 내지 50% 정도의 합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천 명 정도가 응시하면 전체적으로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자격을 취득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 이유는 필기를 합격하면 실기를 3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계속 복수로 인원이 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전체 응시생의 20%에서 30% 정도가 자격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필기 합격하면 시기를 이제 3번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게 해주는데 3회로 제한이 돼 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3회까지나 기회를 준다고 봐야 될지.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1년입니다. 예, 1년간 1년에. 3번 시험을 보니까 3회를 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실기 네.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네. 필기 합격자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일단 3회로 제한을 해두고 있으니까 그 안에 이왕이면 좀 실기까지 합격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품질 경영 기사 필기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시험을 잘 보고 합격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볼 텐데 먼저 첫 번째 과목은 실험 계획법이에요. 어떤 과목인가요? 뭔가 굉장히 실험적이고 계획적인데요. 네. 예, 실험계획법은 품질의 출발점을 그 학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냐는 것은 설계에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 설계를 하는 것은 기능만 설계를 하는 것이지 실제 생산 조건을 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험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생산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놓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 그 검토를 하는 과정이 실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실험 계획법이 대략적으로 저희는 한 과목으로 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문제는 대략 계산 문제가 한 10문항 정도, 그리고 그 공식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이 질문형 문제가 대략적으로 한 4문제 정도, 그리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실제 실무와 상당히 좀 관련돼서 심의 있게 물어보는 문제가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통계적 품질 관리라는 과목이거든요. 어떤 과목인가요? 네, 통계적 품질 관리는 SQC라고 옛날부터 오랫동안 해온 과목인데요. SQC요. 네, 실제로 과목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공업 통계, 샘플링 검사, 관리도 이렇게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실제로 공업 통계는 실험계획법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업 통계가 가장 먼저 공부가 돼야 되는 과목이고요. 네. 품질 관리 자체가 정보학이다 보니까 네. 공업 통계를 바탕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공업 통계가 한 50% 정도 출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관리도 하고 검사가 50% 정도 출제가 되는데 관리도 하고 검사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검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온 제품들의 문제점을 뽑아내서 네. 좋은 제품만 보낼 거냐 하는 일종의 그러한 형태의 그 사후 관리 형태고요. 그 관리도는 공정을 사전에 문제 이상이 생기기 전에 조치를 취해서 일단 그 검사를 통해서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그러한 그 이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관리도 하고 샘플링 검사는 제조 부문과 품질 부문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업무인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통계학과 연결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세 개의 과목이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 자체가 굉장히 깊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품질 경영 기사 과목을 공부할 때 이 통계 관리도 샘플링의 전체 투자 시간에 약 40% 정도는 잡아야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40초요. 40% 정도. 아, 40%.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월 정도 공부한다면 예.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이 세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40% 정도를 이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 예, 그만큼 그렇습니다. 중요한 과목이네요. 예. 자, 통계적 품질 관리는 좀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니까 특히나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은요. 생산 시스템 과목이거든요.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산 시스템은 품질 경영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는 아닙니다. 네. 생산 시스템은 이 품질 경영과 서로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품질 경영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적용된 대상이 대개가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품질 경영 기사를 따고 취업하시는 분야가 대개가 이제 제조업이 되다 보니까 제조업의 생산 시스템을 모르면은 사실 이론을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생산이 어떤 과정을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산을 하기 위한 레이아웃은 어떻게 구성하고 네. 그다음에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들 즉 자재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공구나든지 또는 이렇게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투입을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요. 그를 통해서 품질 부문이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종의 교양적 측면에서 이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측면에서. 생산 시스템은 범위가 품질 경영만큼이나 넓은데요. 네. 굉장히 넓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품질 경영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을 묻고 있기 때문에 폭넓기는 하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독서를 하듯이 쭉 공부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역시 이제 이해하면서 이 과목 자체가 좀 범위는 넓지만 기본적인 지식 정도로 요하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소설 보듯이 이렇게 쭉 그냥 한번 훑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신뢰성 관리입니다. 중요하죠. 신뢰성 관리한다는 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크게 품질 분야는 품질과 신뢰성으로 나눠집니다. 예. 일반적으로 신뢰성이라고 하면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신뢰성은 그것이 아니고 수명입니다. 수명. 그러니까 제품이 외관이나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좀 이뻐야 된다든지 네.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그 제품을 오랫동안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설계를 할 때는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능이나 성능을 생각하게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쓰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실험 계획과 함께 신뢰성을 구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품질 경영에서는 이러한 수명을 확보하고 네. 고객들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지나치게 고장이 잦아가지고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처음부터 좋은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신뢰성 관리를 시험 과목으로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 네. 신뢰성 관리는 지수분포라는 하나의 통계적 분포를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좁고 깊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시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오. 실제로 네.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가 신뢰성 관리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체 응시생의 평균 득점이 거의 55점 정도가 나오니까 거의 합격선 비슷하게 평균 점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과목을 좀 공략하시면 합격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범위가 신뢰성 짧으니까 관리. 좁은 시간만 투자해도 네.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이 아니라 거의 하나의 분포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학습하기가 쉽고요. 네. 그리고 계산 문제가 전체적으로 한 10문제에서 한 14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그 계산 문제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하. 조금만 학습을 하시면 예.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좋은 점수 얻기 위해서는 이 신뢰성 관리 부문을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은 품질 경영입니다. 아무래도 품질 경영 기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과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품질 경영은 품질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법규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품질 경영을 효율화하는 여러 가지 혁신 기법들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은 제일 처음에 그 시장을 조사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그 이 품질 비용이라든지 또는 그 이 고객 만족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라든지 하는 전체적인 부분을 그 질문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반적인 품질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대략적으로 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활동 쪽에 전체적으로 그 이 여러 가지 혁신 기법이라든지 또는 품질 관리 수법 쪽에서 대략적으로 한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6문항 정도가 법률적 부분에 법률과 규격 쪽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법과 규격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이거는 좀 불가피하게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외워서 접근해야지 당분간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법을 방법이 틀리면 안 없죠.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예. 오랫동안 이걸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데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네. 정말 암기 위주로 좀 진행이 네. 돼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이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품질 경영 기사 실기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구체적인 시험 내용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근데 이게 실기 시험이긴 하지만 어쨌든 풀어야 되는 문제들 아닌가요, 교수님? 대부분의 문항들이 주로 그 이 서술형 계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가 계산 문제가 나오고요. 20% 정도만 그 규격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실무에 관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 80%의 계산 문제 중에서는 품질 관리 수법을 써서 최적화를 구하는 그 파레토라든지 또는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든지 또는 관리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아예 실무하고 동떨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간에 그 계산 문제가 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그 저희들이 그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세세 항목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출제하는 항목들이 전부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그 항목에서 사실 출제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세 항목별로 출제된 기출 문제들을 한 두세 문제 정도씩만 끈질기게 한번 풀어보신다면 네.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합격하시는 데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2차 시험은 일단 합격률이 대략 40%가 넘습니다. 물론 필기시험 합격자니까 예. 실력을 갖춘 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시험에서 40% 정도의 합격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그 합격이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입니다. 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착실히 써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풀어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품질 경영 기사 시험 과목 및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순서는 이외에도 좀 여러분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고민을 담아서 바로바로 해결해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품질 경영 기사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민인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독학하고 있는데요. 혼자 준비해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까요? 뭐 하셨거든요. 물론 뭐 가능은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예, 혼자 공부해서 안 되는 자격증은 없으니까 가능을 합니다. 근데 이 과목 자체가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그 정보학이 접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험의 60%가 전부 이제 통계 쪽이랑 연결돼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학습하시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대학 시절에 그 통계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 혼자 학습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전공을 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위탁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인터넷 강의도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 볼게요.
이공계 전공자인데 응시 자격이 되나요? 궁금해요. 질문 주셨는데 되죠, 교수님? 네, 저희는 그 산업 예. 응용에 관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네. 이공계 출신들은 거의 그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9% 이상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공계 출신이지만 이공계 과목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는 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공계뿐만이 아니고 경영학과도 모두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공계뿐만 아니라 경영학과도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네, 경영학과 출신들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공계 출신 지금 전공자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고민 보겠습니다. 응시 자격 질문 하나 더 짚어볼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조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했는데 자격증 응시 여부가 궁금해요. 가능할까요? 하셨거든요. 이분 뭐 어떤가요? 이분은 일단 제조 현장에서 4년 이상을 근무하셨으니까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 국가기술자격법에는 동일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면 누구나 기사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전문대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2년이고요. 네. 다만 그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좀 빨라집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자도 기능사 1급을 취득하신 분들은 네. 1년의 경력만 있으면은 그 산업기사를 볼 수가 있고 거기서 다시 2년만 지나면 기사를 볼 수가 있고요. 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은 1년만 그 실무 경험을 쌓으시면 기사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분은 이제 4년 정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상을 자격증이 있든 없든 응시 자격이 충분하신 거네요. 네, 제조 부분에서 품질 관련 분야에서 근무했으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 볼게요. 필기나 실기 시험 때 따로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 준비물 필요한가요? 이 나오는 문제들은 통계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단순 계산기로는 곤란하고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에 대한 특별한 제재는 없기 때문에 예. 뭐 계산기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점은 없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서 계산기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경영기사 준비하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계산기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요? 대부분 네. 이공계 출신들이면 다들 가지고 아실 있습니다.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분이 평소에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고민들 바로바로 좀 해결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준비하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큐넷 사이트에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궁금증들 취합해서 바로바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품질 경영 기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전망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품질 경영 기사는 단순히 그 품질 부문으로만 그 국한되는 그러한 그 이 직종 자격이 아닙니다. 네. 그 품질 보증뿐만 아니라 제조 부문에서도 품질을 알아야 되니까 생산을 원하는 친구들이나 생산 기술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도 품질 부문의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요. 설계를 하는 분들도 당연히 품질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나 영업 쪽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구매나 영업도 역시 그 기술 영업이라든지 기술 구매가 대세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품질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산업 전 부문 그리고 그 조직의 전 부문으로 이 품질 부문이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또 기업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게 되면 언젠가 그 기술사를 응시할 수가 있는데 품질 관리 기술사를 취득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더 고급 인력으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분야로 그 본인의 진로를 넓혀갈 수가 있기 때문에 품질에 관한 자격은 취득해 두시는 것이 취득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 오늘 교수님께서 직접 나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끝으로 좀 합격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품질 경영 기사 시험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통계학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학적 부분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다만 혼자서 독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에서도 이 품질 경영에 관한 엔지니어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그쪽에서 그 교육을 받으시다 보면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이룰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합격도 보다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동안에 식비라든지 약간의 교통비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가급적이면 좀 그러한 국가 기관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혼자서 일단 통계에 관한 부분이 약하신 분이라면 저희 인터넷 강의라든지 물론 유료겠습니다만 네. 이런 걸 좀 선택하셔서 통계에 대한 인프라 지식을 가지고 독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험서는 최신 걸 써라. 그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는 KS 규격이 바뀌는 대로 용어를 다 바꾼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그래서 올해 출제된 예. 문제들이 20%가 작년하고 다릅니다. 일단 일단 용어가 다르고요. 용어부터가 달라요. 예, 용어부터가 예. 조금 달라지고 범위도 좀 달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험서는 좀 최신판으로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수험서뿐만 아니라 예, 책도 가급적이면 최신분을 보시는 것이 자주자주 좋습니다. 바뀌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국제 네. 표준화랑 연결돼 있다 예. 보니까 국제 규격이 변경이 되면은 국가 규격도 변경이 되고, 국가 규격이 변경되게 되면 당연히 이 기술 시험도 다 변경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품질경영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힘든 취업난으로 정말 취업을 위해서 한다고 할 만큼 모든 일상이 좀 취업 준비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나 품질 경영 기사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왕이면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좀 도전을 해서 결과적으로도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바랍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